자,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 연속 파트의 중단화 학습 점검 문제입니다. 이제 5번이고요. 미리 이야기하면 이 5번 문제 하나에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이 모두 쓰인다.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값 2에서 연속일 때 a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연속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면 중요하게 이 문제를 푸는데 실마리로 쓰일 거니까 일단 동그라미를 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고, 자, 2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2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함수값은 지금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극한값도 식으로 적으면은 x값이 2로 다가갈 때 x-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a. 자, 이러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극한을 처리를 할 건데, 문제에서 선생님이 극한 단원에서 분수 모양의 이제 극한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처럼 x값이 어디론가 가는데 함수식이 이렇게 두 함수의 그 분수 형태로 나타난 그런 함수이면 x값이 a로 갈 때 분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분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각 따로 관찰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 보통은 분자 분모 모두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아니면은 뭐 0분의 0꼴의 극한이 되든지 아니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를 모르겠다 뭐 이런 형태로 등장하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문제풀이 방법은 달라지지만 어쨌든 분수 모양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분자가 어디로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분수 모양이네. x가 2로 가네. 그러면은 분모가 어디로 가지?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관찰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22쪽에서 한 가지 배웠는데 뭐냐 하니까 분모가 만약에 0으로 수렴한다. 그런데 분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 이 분수 모양의 함수 자체는 어떤 실수 k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분자 역시 0으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다. 즉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배웠었죠. 교과서 22쪽에 아마 예제 3번 위에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분자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이 분수꼴 전체가 실수 b로 수렴을 하죠. b 값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분자 역시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자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분자에다가 x값에 2를 대입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a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a값을 얻었고, 그러면은 이 주어진 이 기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자, a 자리에 방금 우리가 구한 8을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럼 또다시 분수 모양의 극한이니까 또 분모 분자를 각각 관찰을 합니다. 분모가 0으로 가고 이번에는 분자 역시 0으로 가는 거 관찰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전형적인 무슨 꼴의 극한이다? 0분의 0꼴의 극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형태죠. 그래서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우리 교과서 20쪽에서 0분의 0꼴의 극한은 분명히 분모, 분자를 각각 모두 0으로 가게 하는 어떠한 인수가 있을 것이다. 그 인수를 발견을 해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분자 분모를 모두 0으로 가게 만드는 인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를 모두 인수분해하는 게 핵심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분모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마저 분자를 인수분해 해주면 여기가 x-2분의 x제곱 2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죠. 혹시 이거 인수분해 공식 잘 기억 안 나시면 우리 고1 때 배웠습니다. 자, 지금 쓰인 인수분해 공식은 어떤 두 숫자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요 공식이죠.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하더라? 일단 a 마이너스 b 적어주고 포인트는 여기 있는 두 개의 부호를 일치시켜 주는 거죠. 여기는 a제곱 ab 그리고 플러스 b제곱이 쓰이는데 여기 AB 앞에 부호는 방금 쓰였던 마이너스랑 반대 부호로 적어주는 게 핵심이었죠. 자, 그 다음 이와 비슷하게
세제곱끼리 더해준 식 인수분해는 역시 여기 플러스 부호 일치시켜서 a 플러스 b 적어주고 그 다음에 a제곱 ab 플러스 b제곱 적어준 다음에 여기 부호는 이번에는 플러스의 반대부호 마이너스 적어주더라. 이런 식으로 외웠었다. 그죠? 지금 여기에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분자 분모를 0으로 가게 만들었던 주범, 범인 x-1이라는 인수가 보이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고 남은 식에다가 x값에 2를 대입을 하면은 이제 12가 나오죠. 따라서 b가 얼마다?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개념이 동시에 쓰인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는 글자 보이면 바로 이제 동그라미를 좀 쳐주고요. 연속인 함수 fx가 이러한 식을 만족을 할 때 f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f2를 구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fx의 식에 2를 대입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소용이 없죠. 얘가 0 되어버리는 바람에 f2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양변을 여기가 이제 0이 되니까 문제니까 양변을 x-2로 좀 나누면은 어떨까 해서 fx는 이제 위에 이 식을 양변을 x-2로 나눈 겁니다. 그럼 x-2분의 루트 x-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혹시 2를 대입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번에는 분모가 0이 되죠. 자, 그래서 다소 이제 쉽게 안 풀리네 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연속 조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말은 2에서도 연속이라는 말이죠. 여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2에서도 연속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함수값과 즉 x값이 2일 때의 함수값과 그리고 극한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식에서 f2를 바로 구하려고 하니까 분모가 0이 되어서 안 구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f2 대신에 f2와 같은 뭘 구하자? 함수값을 대신 한번 구해보자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f2 대신에 극한값을 구해볼 거고 fx식에다가 방금 우리가 구해놓은 분수 모양의 식을 대입을 하면 x-2분의 루트 x-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까지 보니까 이게 교과서 아마 20페이지 뭐 응용 문제도 아니고 아주 기본 문제인 예제에 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까지만 할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그냥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니까 영상 참고하지 않고 스스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래도 그 뒤에 풀이가 궁금하면 지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분수꼴의 극한이 등장하면 이렇게 분수 모양의 함수가 이제 등장하고 극한을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항상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 분자가 어디로 가는지 따로 관찰을 하라고 했죠. 지금 분모는 한눈에 보니까 0으로 분자도 x값에 1을 대입하니까 0으로 가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은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그러면은 0분의 0꼴의 극한은 어떻게 풀더라? 참고로 위에 분수꼴의 극한이 이제 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0분의 0꼴의 극한은 그 중에서도 20페이지에 나오니까 복습하시면 되고 이거 어떻게 하더라?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 하더라. 왜 인수분해 하더라? 분자 분모를 모두 0으로 가게 하는 공통 인수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과서 20쪽에서 뭘 배웠냐면은 인수분해를 하되 식에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루트를 없애고 즉 유리화를 하고 인수분해 하라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0분의 0꼴의 극한에다가 유리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유리화를 먼저 하면 이렇게 루트가 있는 식에 마이너스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준 식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 분자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x-1의 루트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분자가 x 마이너스 2가 되고 분모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는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없앨 수 있죠. 그러면 분자가 1이 되고 x 값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2분의 1 이렇게 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f2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7번 문제이고요. 7번 문제와 6번 문제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7번 문제 같은 이제 문제가 어려운 친구들은 반드시 6번 문제와 같이 풀어보시면 더욱 좋겠고, 일단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일단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라고 했습니다. 연속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면 웬만하면 동그라미 치는 습관, 왜냐하면 문제에 분명하게 중요하게 쓰일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러한 fx가 이러한 식을 만족을 시킵니다. 아까 6번 문제로 잠깐 돌아가 보면 6번 문제 역시 fx가 어떤 인수와 곱해져 있는 상태로 좌변에 주어져 있어요. 7번 문제도 역시 좌변에 어떤 곱셈으로 표현된 식에서 인수로 fx가 나와 있죠. 이런 문제가 꽤 흔하다는 겁니다. 6번, 7번이 왜 비슷한지 알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a랑 fa 값을 각각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fa 값을 구한다 치고 x에다가 그러면 당연히 뭘 하겠어요? x에다가 a를 한번 대입을 해 보겠지. 근데 그러면은 a-a가 0이 되면서 좌변이 통째로 0이 되기 때문에 fa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fa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문제네 해서 양변에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에서 x-a를 아예 뭐 나눠 버릴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죠? fx는 x-a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자, 그래도 fa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0이 아니라 a를 대입하면, 자, 이번에는 분모가 0이 되어버려서 또 문제입니다. fa 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6번을 풀었던 친구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고, 혹시나 6번을 안 풀었다 하더라도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뭐 fa 대신에 자, a에서 연속인 함수는 좋은 게 있죠. 함수값과 뭐가 같아요? 극한값이 같다라는 장점이 있지. 그래서 얘를 구하기 힘들면 대신 뭘 구하면 되겠다? 극한값을 대신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원래는 fa지만 계속 뭐 분모가 0 되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fa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x값 a에서 연속임을 이용을 해서 함수값 대신에 극한값을 대신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x가 a로 갈 때 자, fx식에다가 이제 x-a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식을 대입을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전형적인 0분의 뭐 이제 분자 잘 모르겠고요. 이러한 극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자,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교과서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분수꼴에 함수 극한이 주어진 상태에서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또 분수꼴의 함수 전체는 어떤 실수로 수렴해. 자, 이러한 상황에서 분자는 사실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0분의 분자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즉 0분의 0꼴이어야 분수꼴 전체 극한이 어떤 실수값으로 수렴할 수 있더라. 이거 교과서 22페이지에 있고 문제 풀 때마다 자주 쓰이는 거니까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얘는 잘 모르겠지만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의 극한 전체가 fa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보니까 분자 역시 0으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다. 분자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분자에다가 x값에 a를 대입을 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얼마다? 0이다. 즉 인수분해하면은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마저 f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 기억에다가
A 값에 대입을 해서 이제 FA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A 값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은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x 플러스 1 분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따라서 x 플러스 1이 한번 약분이 되죠. 그러면은 전체식이 x 플러스 1이 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니까 이제 0이 나오죠. 간단하죠, 이거는. 따라서 FA는 또 얼마다?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fx가 x값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2x-1,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gx는 x 플러스 k라는 이제 1차 함수고요. 자, 그럴 때 이 두 함수를 곱한 fx 곱하기 gx가 x값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k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연속 이거 반드시 동그라미 치고 분명히 쓰일 겁니다. 보통은 이제 지금까지 세 문제 계속 앞에 지금 우리가 8번인데 앞에 5번, 6번, 7번 계속 어디에서 연속이다 하면은 연속의 정의가 쓰였습니다. 연속의 정의가 쓰일 것 같아요. 자, 연속의 정의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이 함수가 x값 1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하고 서로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변은 fx와 gx 각각의 극한값의 곱셈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어 줄게요. 자,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냥 같이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뭐랑 뭐가 똑같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냥 우극한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뭐랑 똑같다? 좌극한이랑 똑같다. 그래서 사실은 연속이면은 이러한 식이 성립합니다. 선생님이 왜 하필 이거를 좌극한, 우극한으로 쪼갰느냐면 지금 fx가 x값 1이 x1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1에서의 우극한은 2-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은 밑에 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극한, 좌극한으로 좀 나누어서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으로 모든 이제 답을 다 구할 거예요. 이 식을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값이 있는데 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우선 제일 쉬운 거는 뭐니 해도 모든 점에서 연속인 다항함수입니다. 1차 함수입니다. gx는 1차 함수니까 모든 점에서 연속이죠. 따라서 1에서도 연속이니까 함수값이나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다 같아요. 다 1 플러스 k가 되지. 그래서 g1도 1 플러스 k이고 1에서의 우극한도 1 플러스 k이고 얘도 1 플러스 k입니다. 그럼 문제는 사실은 fx에서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자, f1은 얼마야? f1은 여기 함수값은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되죠. 1이지, 그지?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우극한도 여기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이 모두 2x-1로 같으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죠, 그죠? 근데 이제 좌극한은 이 식의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니까 얘만 혼자 2지. 그래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만큼은 1 곱하기 1 플러스 k니까 1 플러스 k가 되고 여기도 1 플러스 k죠. 근데 얘만 뭐다? 2 곱하기 1 플러스 k다. 뭐 1 플러스 k를 두 번 적을 필요 없으니까 하나 지우면은 이제 여기서 사실은 k 값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풀이를 정리를 하면 이거 다 풀어버렸네요. 그냥 k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니까. 자, 이게 정답이고요. 이 문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뭐가 연속인지 보시고 연속의 정의 그대로 적으세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다 같다. 식을 적고 나서
아는 거를 다 대입을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K에 대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때로는 다른 문제집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이게 공식처럼 나와 있기도 해요. 지금처럼 fx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게끔 여기에 첫 번째 이제 x 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은 f1x, 그 다음에 a보다 작을 때는 또 다른 식 f2x라고 할게요. 이렇게 경계값을 기준으로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지는 함수가 존재하고, 이거 이제 a에서 불연속이 되게끔 이제 식이 만들어져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꼭 보면은 두 번째 함수는 그냥 스무스하게 연속이 되게 이래 놓은 상태에서 꼭 보면은 fx, gx를 또 곱해. 지금처럼. 또 얘는 여기서 연속이래. 이런 문제가 좀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연속의 정의를 해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사실 조금 약간 이런 문제가 하도 자주 나오니까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자, A에서 연속이니까 어차피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물론 함수값하고도 같아야 되지만 그냥 좌극한, 우극한 같은 것만 가져올게요. 근데 뭐 gx는 어차피 A에서 연속이니까 얘는 그냥 함수값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쵸? 아까도 그렇게 풀었죠?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그냥 ga라고 함수값으로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GA 양변에 똑같은 GA가 있으니까 다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GA로 묶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묶어내면은 A에서의 fx의 우극한 마이너스 좌극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를 잘 보니까 GA랑 이만큼, 식이 기니까 그냥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녹색이랑 보라색이랑 곱한 게 0이란 말이지. 그럼 우리 수학에서 어떤 두 개의 곱셈이 0이라는 말은 사실 뭐하고 필요충분 조건이냐면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말과 필요충분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말은 뭐랑 필요충분 조건이냐면 녹색, 즉 GA가 0이거나 아니면 보라색 부분이 0이거나, 보라색 부분이 0이 되면은 fx는 a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식이 되지. 근데 가만 보니까 아까 fx가 꼭 보면 문제에서 a에서 불연속이 되게 주어진댔잖아요. 자, 이거 불연속이란 말 대신에 좀 고칠게요. 불연속 중에서도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게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0이 될 수 없겠지.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다는 말은 이게 성립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뭐가 0이란 얘기야? 얘가 0이란 얘기야. 식을 좀 다시 적으면은 문제에 처음 주어진 조건에 fx가 여기서 a에서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게 주어졌으니까 요 보라색 부분이 0이 안 돼. 따라서 양변을 보라색 부분만큼으로 나눠주면은 결국에는 GA가 0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건의 문제가 등장하면은 둘 중에서 연속인 함수 얘가 A에서 함수값이 0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채도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를 했고요. 혹시 선생님이 설명 좀 잘 했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알아듣기 좀 힘들죠. 그냥 요거 몰라도 되니까 우리 교과서 정의만으로 풀었잖아요. 연속의 정의만 갖고 문제 풀어서 답 나왔잖아요. 그지? 이 풀이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본인이 뭐 나는 반 1등이야, 수학 만점 받을 거야 하면은 이것도 한번 탐구를 해보세요.